사실 터키인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어는 언어를 중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터키어랑 한국어랑 일본어는 좀 비슷해요. 문장 소문은 한국어랑 터키어는 아주 비슷해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 저는 학교에 갔어요 라고 하면 터키어로 똑같이 난 okula gittim 해요. 왜 비슷할까요? 터키와 한국어. Turkey used to be like in really East Asia, and then by like in 2000 years we slowly migrated to Europe, so I think that's why. 터키어랑 한국어는 알타이 언어를 나무에서 네네네 같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한국 옆에 살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언어이나 문화랑 계속 하고 있어요. 괜히 한국과 터키를 통째를 하는 게 아니나 보네요. 그 아주 옛날에 중국이랑 이런 한국 근처에서 사는 göktürk라고 하는 그 나라 있었어요. Out top terrorist. 저번에 이제 한국 인터뷰에서 두 분 다 자기소개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셨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유학생이고 성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베라고 합니다. 터키에서 왔었고 지금 한국에서 어학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왔다가 다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지금 한국어 6급에서 고급으로 그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었다면 굉장한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을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일하고 유치원에서 그 1년 반 동안 유치원에서도 일했어요. 어떤 거를 혹시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유치원은 일반 선생님이라고 이런 뭔가 좀 그냥 사회생활, 일반 생활 아니면 이런 좀 그 간단한 영어를 가르치고 그 고등학교 때는 종교, 문화, 역사를 좀 가르쳐 주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탄탄한 커리어를 가져오신 건데 터키에서 왜 굳이 한국에 와서 갑자기 한국어를 이제 어학당을 다니고 처음 다시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그 요즘에 터키에서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그 나라로 잘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갑자기 그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셨더니 그냥 지금 터키에서 선생님이라 일하도 월급이나 이런 좀 그 내용이 이름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 계속 거기에서 이런 열심히 일하고 낮은 월급으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이유도 그 지금 한국인 약혼자가 있어지고 우리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시부모님이랑 만나고 제가 한국어랑 한국 문화를 잘 배우면 앞으로 우리 만든 가족이랑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럼 약혼자도 한국인? 네, 한국인 맞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둘 다 25살이에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약혼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저도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3년 되었는데, 그냥 사귄 지 4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기 전에 저는 전혀 결혼할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저는 솔로 살고 마음대로 살게요. 전혀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쿨 사람, 멋진 사람, 여자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사랑에 빠지고 저는 자기랑 가족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생겼어요. 근데 우리 둘 다 그 약혼 될까지 하기로 하는 이유는 그 자기가 남자친구는 영국에서 지금 유학생이에요. 그 영국에서 유학생이고 저는 터키이고 이렇게 롱디에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다가 좀 더 길게 롱디 되었으니 이런 갔다 오다 이런 좀 그 비행기 값이 여행 값이 하는 그 내는 계속 하는 대신에 그냥 일찍 결혼하고 우리 미래를 미리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으셨는데 생기실 만큼의 뭔가 매력이 있나 보네요. 그 남자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결혼할 이런 저는 너무 재밌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특히 너무 죄송하지만 남자들에게 믿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터키에도 외국에도 이런 남자 사람 친구가 아주 많지만 다 믿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결혼할까지 남자들에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고민이 너무 많지만 남자친구가 제가 항상 힘들 때 내 옆에 있고 그리고 제가 터키에서 나라에서 생긴 이런 좀 슬픈 속상한 일에서도 항상 지원하고 그리고 행동이나 이런 저를 마음을 잘 돌보는 행동을 노력을 받다가 저는 이 남자랑 평생 살고 가족 만들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터키인 남자와 한국인 남자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재란 씨가 너무 웃어주고 내려가서 좀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친구들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서 혹시 영어로 하면 될까요? 당연히 하시죠. 네. So the first thing I realized between Korean boys and Turkish boys are Turkish people are I think a bit more like extroverted, and when they approach you, like, you know, in Korea, people, when even if you see someone you like in the streets, you won't just go directly ask for their number. In Korea, I think it's a bit weird, but in Turkey, people will, and they're a bit more extroverted, and then if they like you, they will show that they like you to you more. And I think in general, Korean people are just a bit more shy, and it takes a bit slowly to get into the relationship level. Yeah. Do you think it's less preferable that Korean guys are like that? I don't really think I should for example, I had one Turkish boyfriend. I never had a Korean boyfriend, but it's not because I don't want a Korean boyfriend. It's just I didn't have the chance. So I don't have a preference, but yeah. It's just like that. Yeah. 메르베 씨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인 남자는 좀 더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터키 남자들에게 비하면 터키 남자들은 제가 받는 거 그거예요. 지금 터키 세대랑 한국 세대는 좀 시간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 좀 2년, 20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터키 남자들은 지금 선생님들 부모님 세대랑 이런 당신은 내 여자이다. 지금부터 내 책임하고 나를 따라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도 좀 있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터키 남자들 중에서 좀 계속한다고 생각하지만 터키 여자들은 좀 한국 여자들이랑 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받는 것은 한국인 남자랑 터키 여자 잘 맞고 있어. 근데 터키 여자랑 터키 남자는 좀 싸우고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예전처럼 당신은 내 여자이다 라고 하지만 그냥 터키 여자들은 당신 뭐야?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인디펜던트 여자예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하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남자 사람 친구들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남자 사람 친구들 정말 착하고 믿을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친구로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친구로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냥 사귀면 어떤 사람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제 약혼자는
제 스타일이고 마음에 들지만 다른 남자들에 대한 이런 좀 보통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아들 될 수 있지만 좋은 남자친구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그 메르베 씨는 국제적 커플 한 쌍이 또 탄생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는데 특히 국제 커플 유튜브를 좀 꽤 보거든요. 근데 한국에 예전에는 이제 한국 남자 외국인 여자 아니면 뭐 한국인 여자 외국인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인 게 진짜 엄청 적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예전 제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제 한류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유명해지면서 외국인 분들이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되고 한국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많이 생긴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그 요즘에 외국인 커플 그러니까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뭐 커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왜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어로 해도 영어로 하세요. For me, actually, except myself, everyone around me, like all of the foreigner friends, including my Korean, including my Turkish like friends, boy or girl, all of them at least had one Korean boyfriend or girlfriend. And so like especially my friends, my Turkish friends, like her, I have many friends that are like married or like in a really serious relationship with a Korean boy. So sorry, what was the question? I forget the question. So I was asking like what's the reason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behind like the number of foreign couples increasing? I think because of Hallyu, recently, you know, K-dramas are like getting really popular, and in K-dramas, you know, the like romantic moments, maybe because of them, like foreigners like get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they want to come to Korea, and then like of course because they watch the K-dramas, they probably want to like get a Korean boyfriend because they think Korean people are like that. So I think that could be a really nice reason for that. Did you yourself have that fantasy about like Korean guys? I didn't have like I have many friends, but I'm really busy that I don't really have time to date, so I didn't seriously think about that much. 이유. 저도 재란 씨에게 좀 인정하고 한류랑 관련된 일이 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그 인스타에서 유행해지고 있는 그 홍대보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여자들 차이로 보면 그냥 드라마 보고 게이 드라마 보고 게이 영화 보고 게이팝 듣고 와, 한국 남자들은 정말 최고야 라고 했다가 한국으로 여행 와요. 여행 와가지고 그 특히 홍대이나 이태원이랑 그 어떤 남자들이랑 만나고 사귀러 시작해요. 사귀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면 또 이상 연락 없어.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도 한국 남자들에게 믿었는데 다 새끼야,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응답이 지금 진짜 좀 많아요.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이게 외국인들하고 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 여자분들이 하나씩 다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해서 다 스토리가 하나씩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제 foreign people tend to have like fantasy over Korean boys. So when they actually come to Korea, that fantasy kind of breaks.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어떤 이런 외국인 여자들은 한국인 남자들이랑 홍대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강남에서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가는 사람들은 다 아니지만 보통 이런 좀 one night relationship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 이런 여행 왔다가 제가 한국인 남자랑 사귀고 싶어요라고 하고 도서관 가서 이런 남자랑 만나는 사람 안 봤어요. 그냥
그 사람은 어디에서 나라 좀 목표 있어주고 그냥 이렇게 길에 만나는 남자랑 이런 마트에서 만나는 남자랑 아니면 이런 좀 이벤트에서 만나는 남자랑 클럽에서 만나는 남자는 당연히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클럽에서 홍대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진짜 아니었어. 왜 나를 거슬링하고 있어? 나를 그냥 그 한국의 남자들 때 이런 좀 안 좋은 생각이 생겨요.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되게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 여자분들이 홍대 에리어하고 뭐 또 좀 성수 에리어하고 뭐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사실 거기 있는 남자들은 좀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다는 아니지만 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I think, as I said before, for Korean people, it's not like natural to like meet with each other on street. So I think the normal people, except like those, those people, stereotypical people in Hongdae, except those people, like they mostly like I think meet with their significant other, maybe because of their other friends, 소개팅, that kind of. So like probably when you go to Hongdae and if someone approaches you, probably that is going to be Hongdae guy. But for 네. me, sorry, you can keep it.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던 이런 좀 serious relationship 있는 그 외국인 여자, 외국인 한국인 커플들 보면 이런 그냥 학교에서 만나거나 이런 그 취업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결혼까지 항상 가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고 이런 그 사이가 좋고 그런 내용은 사람들은 보통 외국인, 한국인 커플들 결혼까지 가고 이런 좋은 관계를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그 학교나 아니면 직장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만추라고 합니다. 자만출? 자만추는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학교나 직장에서 맨날 이제 만나는 그런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사귀는. 자만출?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들이 남자를 만나는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 이 자만추. 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친절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다르게 아마 이건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데 소개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소개팅 아시죠? 근데 이게 제가 다른 뭐 미국인이나 아니면 유럽 쪽 분들한테 이 소개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터키 분들도 그 소개팅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있어요. 터키에서 소개팅 있어요. 네,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저 엄청 옛날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 옆에 거의 없어요. 그 아주 옛날에 한국이랑 같이 이런 좀 부모님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터키에도. 근데 요즘에 그냥 소개팅으로 이런 친구 소개팅 하려고 생각하면 제가 소개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커플 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은 터키 소개팅은 지금 이런 친구 사이에 하는 소개팅도 있고 아니면 이런 좀 한국처럼 플랫폼에서 만나는 사람들 소개팅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소개팅이라는 게 자만추도 되게 인기 많은 그런 여자나 아니면 남자를 만나는 방식이지만 소개팅이 진짜 인기 많은 게 제 생각에는 한국인 분들은 이제 외국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남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소개받는 거를 예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매결혼을 요즘에 많이 안 하는데 거의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중매결혼을 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주위 부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좀 변형이 돼서 나온 게 소개팅인데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항상 외국인들이 소개팅이 뭐냐 도대체. 왜냐면
외국인들은 보통 어떻게 만나냐면 특히 미국인들은 그냥 어떤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 막 한 5명 오고 남자 5명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 약짝짓기처럼 이렇게 짝대기라고 사랑의 짝대기처럼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여튼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진짜 이제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두 분 다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쟤는 근데 이제 긴장을 하셔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한국어를 되게 잘하세요. 한국어를 이게 한국어가 제 생각에는 for English speakers and like European language speakers and maybe Turkish too, it's very hard to learn Korean because there's no similarities at all. Like for example, if I were a Japanese person and I was trying to learn Korea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ut there are just no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and so on. So, what if 한국어를 이렇게까지 잘 배울 수 있었던 비법이 따로 있으면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Actually, before that, for Turkish speakers, it's actually not that hard to learn Korean because actually the grammar of Turkish is really similar to Korean grammar. So even though, words are really hard to learn, because like also in English, words are a bit longer, but in Korean, words are like really short, maybe like 1 or 2 characters, and like they're so similar to each other, just like when you change one letter it suddenly becomes a new word. So that is like really hard to remember. But for me, the like best tip to learn a language naturally is like, if you have chance, go talk to your Korean friends or like socialize. But if you cannot do that, then if you watch movies like K-dramas, before I came to Korea for years, I would watch K-dramas without subtitles, even though at first I didn't understand anything. It was a bit overwhelming, but after some years, you naturally learn Korean, you naturally learn the language, and it's like, a newborn baby. So like it's really natural, and the pronunciation, the speaking, it's just way more natural than actually learning from the textbooks. 동의하는 게 사실 어떤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뭐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다른 걸 배울 때도 사람이 제일 이제 잘 포커스하고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배우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과 감정이 막 들어가면 감정이입을 하고 배우면 되게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오타쿠 아세요? 오타쿠.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일본 문화에 좀 심취되신 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타쿠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본어를 조금 더 빨리 배우세요. 왜냐면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기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빨리 습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도 그렇게 살짝 이제 뭐 K-드라마나 아니면 K-팝을 통해서 진짜 재밌고 내 열정이 있는 분야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진짜 빠른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메르베츠는 혹시 따로? 저도 사실 터키인들 위해서 그냥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한국어는 언어를 중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영어를 더 배우고 아랍어도 배우고 그리고 러시아어로도 배우러 시작했는데요. 그냥 좀 언어를 배우다가 관심이 있어지고 이거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게 당연히 있어야 돼 라고 하다가 이야기하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으니까 배웠는데 아랍어를 배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터키랑 아랍 나라들 아주 옆에 있어줘도 문법은 아주 달라요. 그냥 이런 아랍어랑 영어를 배우는 게 쉽고 그냥 아랍어랑 영어로는 비슷하고 터키어랑
한국어랑 일본어는 좀 비슷해요. 문법으로 보면서도 아니면 좀 변환들을 보면서도 아니면 문화를 이런 그 언어에서 섞어 말하는 것도 이런 좀 한국어랑 터키랑 일본에서 그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그 터키어는 배우는 게 재밌을 수 있고 터키인들 중에서도 그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 다른 언어에 비하면 훨씬 더 쉬워요. 전 터키어하고 한국어하고 비슷하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여기서. 아 근데 약간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터키어하고 어떻게 비슷한지? 네. 그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한국어랑 터키어는 아주 비슷해요. 예를 들면 그냥 한국어로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어요. 라고 하면 터키어로 똑같이 ben okula gittim 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좀 이런 목적이랑 그 주어랑 바꿔야 되는데 그냥 한국어랑 터키어랑 똑같이 내가 한국에 갔어요. 내가 학교에 갔어요. 내가 사과를 먹었어요. Ben elma yedim라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헷갈리는 곳이 없어요. 왜 비슷할까요? 터키어하고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아마 옛날에 터키에는 Turkey used to be like in really East Asia, and then by like in 2,000 years we slowly migrated to Asia, so to Europe. So I think that's why. 그러니까 이게 조상을 의미하거든요. 그 터키어랑 한국어는 그 알타이 언어를 나무에서 네네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들도 그 제렌 씨 말씀했던처럼 아주 옛날에 한국 옆에 살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 가져왔던 그 언어이나 문화랑 계속 하고 있어요. Also, there are like really like same words, same meaning in both languages. For example, Bora means the same thing in both Turkish and in Korean, Bora. And like there's some similar words like this. So I think it's because we used to live actually together. 괜히 한국과 터키를 이제 형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나 보네요. 근데 제가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터키인 분들을 만나면 꼭 떠오르는 말이 형제나라예요. 그 형제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It's actually because of the Korean War, even though like we were not physically close to Korea, but we still helped for the war. That's why it's been called like a brother country. But I think even before that, we should be actually brother countries because like we used to live together in the really old. Maybe you know 그 한국어 이름을 잘 모르니까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아주 옛날에 그런 그 중국이랑 이런 한국 근처에서 사는 격투르크라고 부르는 그 나라 있었어요. 근데 지금 resources are like we don't have much resources about this because we keep to moving. So by the movement, we don't have much, like resources on our hand. But when I was studying sociology, and when I check about the behaviors of the Korean people and Turkish people's ethnics are still keeping. Whatever we move to Europe and whatever we move to location, whatever we change the religion, whatever we skip to the Latin alphabet, still yet there's just so many common points that English and Turkish and Korean is still having. So it makes me feel like 제가 사실 그 한국에 대한 이런 관심이 생기는 포인트가 이거였어. 우리는 이렇게 멀리도 어떻게 이렇게 가까울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국인 친구 사귀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좀 검색 많이 했었어요. Actually, Turkish culture and Korean culture also has like
some same points. For example, this is like really random, but in Turkey, when we enter our houses, we also take off our shoes. And we don't start 이런 부모님들 음식 먹기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이랑 같이. 근데 한국은 부모님이 먼저 먹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이 유교 이제 영어로 하면 Confucianism? 어쨌든 그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터키는 유교 문화가 없을 텐데. 있어요? 사실 한국이랑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가장 가족에서 아니면 그 집에서 사는 가장 엘der 사람은 말 시작하기 전에 말 하는 게 좋지 않아. 밥 먹기 전에 그분은 밥 먹기 전에 우리는 밥 먹는 게 좋지 않아. 여유가 없어 라고 하려 생각해요. 한국 옛날이랑 터키 옛날은 사실 지금보다 아주 비슷해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진짜 몰랐네요. 그럼 터키도 유교라는 걸 알고 그거를 프랙티스 한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좀 한국처럼 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란 씨 아직 계속 하는 거예요? Also in Turkey, like family is like more important. You know, in European Western countries, the family is not that important. Even if you look at the language, for example, in Korean, for example, you have many words for family members. But in English, for example, in Korean, you have like 언니, 누나, 형. Yeah, there's like so many words. But in English, it's just two words, brother and sister. In Turkish, our is like in the middle, but still more close to Korean language. We also have like special words for if like our sibling is older than us or like younger than us. And also in like other family members, for example, in English, it's like uncle, aunt. But in Korean, like if it depends on if she's on your mother's side or like father's side. Also in that is same in Turkish language. 그러니까 같은 문화의 사람에 있다고 느끼는 그렇게 느끼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family value, 그러니까 가족을 얼마나 중시하냐 이건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저번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계시다가 이제 프랑스로 옮기신 이제 차이나 씨라고 차이나 씨의 엄마를 같이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도 한국인과 좀 자기가 비슷하다고 느꼈다는 게 family value였거든요. 진짜 한국인도 가족을 되게 중시하는데 우리 아프리카인들도 사실 가족을 엄청 중시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동질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터키인들하고 한국인들도 그 family value, 그러니까 가족을 중시하는 게 비슷하니까 확실히 딱 더 가까워지는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다른 점들도 좀 있어요. 저는 이런 좀 religion하고 social culture하고 좀 관심이 있었고 그냥 터키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 그냥 이슬람 accept 받기 전에 그냥 무슬림 되기 전에 우리도 다양한 종교가 있었어요. 특히 이런 resources 잘 나오지 않지만 그냥 행동으로 보면 터키 사람들도 좀 샤머니즘에서 믿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추석에서 받는 것을 이런 좀 우리 옛날 사람들 춤에서 가서 한국에서 이런 옛날 사람들 춤 부러 가면서 거기에서 이런 꽃이나 이런 음식 노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이거 뭐야? 왜냐하면 그냥 제가 놀리는 이유가 처음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비슷한 것을 터키에서도 봤어요. 어떻게 여기에서도 그런 거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putting some food around of the tomb is similar points. And also I heard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So when you enter a room, you shouldn't step the first entrance. Yes, so you shouldn't step there. Like same as Korean, and we have the same culture in Turkey. It's not brings good energy if you step on there. But when I was visited Gyeongbokgung with my European friend, so she was just step it. I was like, what the f*** are you doing? And she was like, why not? And I was like, I
mean, don't you know it's bringing negative energy? And she was like, what do you mean? I never hear something like that. And when I asked my Korean friends, they was also saying that, oh yeah, we have that same culture. 거기에서 붙이면 안 돼 라고 했었어요. So same like that. We have some points still. We gathering, we still keeping, even we are Muslim. So like, same, some, also I heard that, you know, giving some food for the souls, you know, like putting some drinks and some snacks for the souls. So it's like a really not matching culture with the Islam actually, when you just look specifically. But we doing, we keep to do. So whatever we change the religion and whatever we change the region, we're still having so many similar points with Korea and Turkey, and it's what makes me feel so much closer to the Korea. There's something we keeping, there's some soul we having all together. 그 확실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샤머니즘하고 종교를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샤머니즘을 한국어로는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사실 이 종교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기독교인분들도 많고 부ddhist, 그러니까 불교 믿으시는 분들도 많고 신교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도 가끔씩은 막 점 혹시 아세요? 네? 점, fortune telling. 네, 그 점을 보러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터키도 이제 머슬람 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이렇게 행동 이해석이에요. 하니까 무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터키에서도 fortune telling을 좀 하나요? 그래요? 많이 많나요? 있어요. 그것도 약간 문화가 비슷할까요? 방식이 어떻게 돼요? fortune telling 방식이? I think it's really similar to what I see in Korea. Like sometimes there is something a bit different in Turkey. Maybe you know the Turkish coffee. Some of the like fortune tellers, like you drink the coffee and then there's like some leftovers. And then they're like looking at it and like trying to guess from like the picture. But except that some of them like look in your hands or like tarot. 네. That is really similar to Korea. 혹시 메르베 씨도 아세요? 짝대나. For now, like I was heard that the tree is important 네. thing, important object for the Korea. I heard that. 이런 특별한 나무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예전에 있다고 들었어. 터키에도 비슷하고 나무는 이런 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런 후라는 이유나 이런 기도할 때 나무 아래 가는 게 나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fortune이지만 좀 그냥 나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좀 한국어라는 토픽으로 돌아가서 네. 한국어가 가진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한국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높임말. 높임말? 그렇죠, 맞아요. 존댓말. 존댓말. 맞아요. 처음 오셨을 때 어려웠겠어요, 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사실은 도쿄로다 높임말 그거 있는데 한국말만큼 그 정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아직도 아니 예를 들면은 친구끼리 티프리 등 그거 갔을 때 새로운 사람들랑 만나는 후에 친구들 가끔 아니 반말 하지 않으면 술 마셔야 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벌써 한국어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너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존댓말을 저도 엄청 이해를 하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존댓말까지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분들도 외국인이 존댓말을 제대로 못 쓴다면 당연히 이해를 해주세요. 대다수 경우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댓말을 사회생활에서 쓰는 게 좀 헷갈리고 있어요. 그냥 한국 수업에서 우리는 반말 배우는 날에 제가 집에 갔다가 시부모님에게 반말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좀
좀 이런 느낌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이런 그 일기가 계속 존댓말만 하고 있는 그 이런 발표하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공부하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모르게 무의식으로 그냥 계속 존댓말 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게 어느 날 시어머님 저에게 연락했어요. 아, 메리베, 제가 너에게 잘 못 든 것이 있어요. 제가 당신의 이런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이래? 어머님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라고 아니 이틀부터 계속 존댓말 하다가 좀 사이가 멀리가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러는 한국말을 배울 때 그냥 한국 특징은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다고 틀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보통 책에서 쓰지 않았는데 한국어는 들으면서 잘 배우는 언어예요. 이렇게 그냥 읽어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들께서 들으는 것을 계속 무의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제란 씨 아까 말씀했던처럼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아무 한국어 말도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 한국말 해요. 그거는 이렇게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언어이고 그리고 존댓말은 지금 아직도 제가 지금 고급을 공부해도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요. 혹시 터키에도 존댓말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for example, in English, even the word you doesn't have, the polite version. You cannot understand if, like, when you say you, if you is single person or like many person. But in Turkish, we have two types. Like the one you speak to friends, and then we have the polite version. The polite is like, but for example, to your family, you still speak in the friendly version. Like the only time you would use the polite version is probably, like interviews or like something like about work, something like that. We don't really use the polite version that much because I think also in our culture, maybe like when you speak in a more friendly way, like, if you use too much polite words, people will think like you're just like too polite. Just like, to be friendly, we use the 반말 in Turkish. 근데 제가 사실 영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영어도 사실은 뭐 존댓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formal language가 있어요. 예를 들어 쉬운 예가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할 때 can you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could you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can you와 could you를 놓고 봤을 때 사실 could you가 조금 더 formal한 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는 영문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영어에는 뭔가 시공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안에서 타인과 내가 더 멀어질수록 조금 더 존댓말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can you와 could you는 왜 존댓말이 되냐? can you는 지금 현재지만 could you는 이제 시간적으로 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댓말이 되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근데 모든 랭귀지에 다 formal language가 있고 informal language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는 특히 이제 많이 그 formal language를 강요하는 케이스고 그 사람이 이 언어를 배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때와 터키어를 할 때의 personality가 좀 바뀌는, 성격이 바뀌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할 때는 어떻게 성격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저는 터키어 말하면 조금 더 멋집스럽게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친구들 사이에도 좀 터키어 말하거나 이런 영어를 좀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멋지스럽게 말하는데 그냥 한국어 말할 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더 귀엽스럽고 이런 애교 같은 편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아직 배우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personality 성격은 좀 바뀌어요. 좀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친절하고 귀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될 수 있고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 레코딩 되고 있죠. 야야야. 네. 혹시 어떻게 Actually, you know, sometimes when you speak different languages, your voice changes. But personally, I didn't know that. And one of my major friends actually told me one day randomly, she said, your voice gets like really high pitched when you speak Korean. And I said, oh, really? I didn't know that. So, like, yeah. 그 요즘에 인스타에서도 유명해지는 그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제가 한국말 할 때 하는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좀 사이가 좀 있어요. 사이가 좀 몰려 있는데 이걸 하면 Hey what's up? How's going? Huh? Right 그런 그 편하고 친절할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어떤 것을 이거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남자친구랑 대화할 때 이런 좀 한국어로 물어보는 것을 귀엽다고 보여요. 근데 영어를 하면 너무 픽미 같은 느낌이 생겨요. 아니 좀 초콜릿 좀 사줄래? 라고 하면 그래 살게요 라고 했는데 그냥 영어를 하면 can you buy some chocolate for me? It's like what the 픽미? Why are you speaking like that? 그런 그냥 느낌이 생겨요. 맞아요. 정말. 그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애교라는 문화가 없잖아요. 네. 애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랭귀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어는 애교라는 게 좀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그 컨트라스트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비되는 게 너무 크잖아요. 갑자기 존댓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완전히 그 반대로 이제 애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 그 귀여움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나 아니면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애교가 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예.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애교하는 사람들 봤더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이런 좀 터키에도 이런 성인 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유럽에도 이런 사람들 보통 이런 성인 되면 내가 지금 아돌트야. 내가 지금 성인이야. 좀 더 행동이나 좀 말은 좀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아직 30쯤까지 그냥 사람이 아직 어려. It's like still young.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현 씨는 좀 애교가 있으시니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데요. 없어요? Actually, as she said, I think in Turkey, as people grow older, people don't do like cute things. Cute things are like only for young people, like maybe 5-year-old maximum. Yeah, and I think in Turkey, if a girl like makes like 애교 when she's like maybe around 20 years old, probably boys maybe dislike her because of that. Because like why are you acting like that? But when I first came to Korea, in stores, you know, like people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And they're like always doing. So like I was really like 네. I forgot the 무슨 word. 말인지 알아요. Yeah, I was like Really 깜짝 confusing. 놀랐다. 나 놀랐어요. 네네. 근데 그게 밈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 말투별로 그러니까 스토어마다 그 말투가 특정 말투가 있잖아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말투가 있고 올리브영은 올리브영의 말투가 있고 그래서 막 한국에서는 밈도 있어요 그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말투처럼 막 올리브영은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스타벅스는 똑같은 가게인데 터키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의 특징이에요. 네. 한국의 스타벅스랑 터키 스타벅스는 달라요. 터키 스타벅스는 좀 더 serious 네. 느낌이 있고 한국에서 이런 좀 부르는 내용도 부르는 그 스타일도 좀 더 재밌다고 해요. 어떻게 serious하게 부르죠? 왜냐면 like Mrs. Duran이라고 불러요.
미스스를 붙여서 네. 이렇게. 미세스는 아니면 제라님 커피를 가져가세요 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에서 맛있게 드세요 하는 이런 좀 네. 친한 느낌이 있어지고 좀 귀엽다고 생각해요. 특히 독특하네요. 뭔가 살짝 한국에 비해서 모든 게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나? 그래서 사실 터키는 아까 물어보셨던처럼 터키는 이런 어느 나라에서 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럽적인도 있고 아시아적인도 있고 근데 어떤 점에서 아주 한국이랑 가까운 행동도 있고 어떤 점에서 아주 유럽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터키에서 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는 게 이런 터키에서 그런 문화가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행동해야 돼. 거기에서 이런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스타벅스의 본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조금 더 비슷하던데. 한국은 뭐 이제 저희가 막 닉네임을 설정하면 그 닉네임대로 불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도 막 미스스라고는 안 하고 그 닉네임대로 이렇게 부르고. 특이하네요. 약간 제 생각에는 뭔가 터키가 그 유럽 쪽, 그러니까 서양 쪽 문화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어떠한 면에서는 한국이 더 서양적인 그런 면모도 있고 아무래도 보니까 제 생각에 한국이 서양 문물이라고 해야 하나? 서양 쪽에 좀 가까워진 이유가 되게 도시화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그런 걸 많이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옛날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와서는 어쩌면 이제 터키보다 조금 더 서양화가 돼 있을 수 있는. 네. 아니 가끔씩 외국인 분들이 가끔씩 물어보는 게 이제 한국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트래디셔널하고 전통을 고수하고 이제 뭔가 그 서양인들의 판타지가 있잖아요. 그 오리엔탈한 뭐 한국인이나 뭐 일본에 가면 이제 엄청 그 문화가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어디 템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근데 그게 사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렇게 막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한국은 왜 이렇게 변했냐? 한국 변한 것 같다. 아니면 옛날에 막 한국에 살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한국 진짜 많이 변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이 처음 한국을 접하신 시기가 언제죠? 저는 작년 8월에서 왔었어요. 작년 8월 그게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 콘텐츠나 이런 걸 처음 접하신? 그냥 보는 거 이런 온라인으로 보는 게 있었는데 그냥 삶이랑 그냥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때 그 처음 콘텐츠를 소비하셨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느끼시나요? 좀 더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사이는 조금 차가워는 쌀쌀해지는 느낌이 요즘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좀 신기할 수도 있지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현대 세대보다 예전 세대를 좀 더 친해지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냐하면 어느 길에서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어떤 예전 세대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쉽고 편해요. 근데 우리 현재 세대랑 한국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하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살살하고 이런 조금 더 좀 사이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마음으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왜냐하면 한국도 요즘에 이런 좀 공유하는 문화보다 이런 개인적인 문화 있고 그리고 사람들 교절하는 대신에 그냥 조금 더 사이를 만들다가 이렇게 자신으로 편하게 사는 게 좀 더 편한다고 좋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으로 봤으면 그냥 작년이랑 지금을 비하면 조금 더 사람들은 그냥 전화하기보다는 채팅하는 게 편한다고 이런 좀 만나는 게 작년이랑 비하면 조금 더 몰리게 만드는 게 좋다고 그냥 들었어요. 네, 저도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MZ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MZ세대에 속하는 입장에서 예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진짜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확실히 더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좀 차가워진 면모가 확실히 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유치원 있을 때 아니면 초등학교 좀 저학년일 때는 어땠냐면 한국이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세요? 들었어요. 네. 복도 그냥 다 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친구네 집에 그냥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들어가고 그냥 우리 애 좀 봐달라고 하면 이제 맡겨서 뭐 밥도 먹여주고 이래봤는데 지금은 막 인사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진짜 도시화, 현대화가 가속되면서 그런 점이 확실히 진짜 제가 지금 예전에 저는 그냥 문화로 터키에서 문화로 아침에 사람과 만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하고 아니면 이런 리프트가 타면서 그냥 인사하고 그 내릴 때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터키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가 살고 있는데 저도 항상 그냥 출발하기 전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대답한 사람은 그냥 예전 세대만 있어요. 그냥 현재 세대들은 그냥 좀 이상한 그 사이트가 있고 그 여자는 지금 왜 이런 말 해요? 라고 제가 모르는데? 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냥 이런 아주머니들 고마워요 너도 좋은 하루 보내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대답이 저요. 그래서 쟤는 좀 더 예전 세대는 조금 더 따뜻한 포근한 마음이 있다고. 근데 현재 세대는 당연히 마음을 알고 있지만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세대, 그러니까 제가 제 20대 후반이거든요. 제 세대를 끝으로 아마 이제 그런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리신 이제 10대, 20대 초반 분들은 그런 세대가 있었나 싶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되게 서로 엄청 거리를 두고 이런 것만.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Do you think it's right for us to become more distant from each other? Cold? Actually, in Turkey, it was like it's also really similar to Korea. In maybe like 20 or 30 years ago, also Turkish people were in the neighborhood was really important, but these days people are just like living a bit more just by themselves. And I personally think actually it was better when like people are just a bit more friendlier and like living all together. But I'm not sure if there's like a right answer for that. 맞아. 정답이란 건 확실히 없겠죠. For me, I'm missing old days actually. It sounds like I'm a bit old. But 그 사실은 그냥 나 동네 생활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아는 아주머니, 제가 아는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거 아니면 그냥 아저씨가 이 캔디가 좀 먹어 아니면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와 좀 간식 좀 줄게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저를 알고 있어. 사람들을 저를 돌보고 있어. 제가 부모님 없어도 외롭지 않아. 제가 그냥 동네에서 놀면서 놀러 가면 그냥 안전해요. 저는 안전해요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현재 세대는 개인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만 그냥 왜냐하면 돌봐야 된 이렇게 꼭 인사해야 된 그 문화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좀 편해지고 이런 제가 어떤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게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집에 갈 수 있어 하는 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냥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 저도 동생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아파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내 동생들도 그냥 동네에서 가서 좀 놀아봐 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오는 사람인지 그냥 psychologist 아니면 like a psychopath인지 그냥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제 동생은 그냥 마트 갔다 와 친구들이랑 놀러 와 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음 좀 아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있는 이런 친절한 제가 가족끼리 있는 마음을 좀 그리웠다고 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정문화인데 정문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문화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I don't think that's a word for 정 in English. what would you call it?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간 kindness 이런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요즘에는 그게 좀 정문화가 사실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요즘 K-팝이나 아니면 뭐 K-드라마나 뭐 이런 게 한국의 매력이라고 뭐 느끼시는 외국인들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 진짜 한류는 이제 정문화. 네. 왜냐면 진짜 외국인들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감동을 받고 가는 포인트는 이 정문화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무섭다고 해야 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국의 특징은 사실 K-pop보다 이런 칭찬할 사람들, 칭찬할 마음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K-팝은 그냥 끝이 있잖아요. K-드라마는 끝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는 한국의 특징, 제가 그냥 사실은 저는 한국에 왔다가 너무 다른 나라예요. 너무 위로운 이런 그 신기한 나라예요. 라고 생각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친절하고 아주머니들 도와주고 아저씨들 이런 그 인사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냥 그런 그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은 터키처럼 따뜻한 나라예요. 제가 고향이랑 같아서 왜 울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제가 말했던처럼 그냥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이런 좀 왜냐하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말 그 삶은 원하시니까 이런 좀 차가운 느낌으로 앞으로 이런 좀 생각하면 50년 후에 그냥 한국에 있는 이런 그 따뜻한 마음 없어질까봐 저도 정말 좀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사실 어떤 나라를 여행 갔을 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 이런 뭐 스카이스크레이퍼나 막 고층 빌딩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사람과 소통.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저도 사실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를 가도 결국에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진짜 짧은 순간이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문 문화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잠시 동안이나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느껴지면 한국을 얼마나 좋게 보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K-팝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걸 이제 유물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런 빌딩 건물 예쁜 건물 예쁜 빌딩 예쁜 이런 그 음악 네. 계속 바뀌어요. 어느 나라에서 가면서도 새로운 곳이 항상 생겨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학생이신 거예요? 좀 필요할까봐 그냥 5,000원 줬어요. 그냥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는 마음이 너무 감동하고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처럼 이런 그냥 그런 그 기억에 남는 네. 추억은 그냥 이런 롯데월드보다 이런 좀 그 건물보다 그냥 K-팝 음악보다 좀 더 이거 한국이야 라고 하고 저도 제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lso, when I hear not only from Korea but mostly Korea, when my friends or like people I know tell me like, oh, I visited Korea, they don't talk about, oh, I visited this building, oh, I went to like this concert. They mostly talk about, oh, these people were really nice to me. They, for example, said, oh, we are brother countries, because like at least for Turkey, many Korean people are actually really nice, and like they always talk about the brother country. So most of the things I actually hear from people that after they visited Korea is actually like, oh, people are really kind, people like welcoming. So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 K-팝과 K-드라마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이때 빨리 돈을 빨리 막 벌어서 더 이렇게 흥하게 하고 이제 외국인들 더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그걸 빨리 성장시켜야 한다. 외국인들 더 받아들여야 한다. K-팝 더 막 유명하게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해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엄청 어렵죠. 네. 따뜻한 사회를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K-팝은 보통 이런 좀 K-팝 특징이 있었는데 그 요즘 그 인기가 많이 바꾼 그 K-팝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네. 그 거기에서 제가 이런 한류 느낌을 좀 더 전통적으로 바꿀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문화는 이런 K-팝에서 한국 문화는 많이 나오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런 디몬 헌터스로 그냥 외국인 아이들도 아 한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서 그 예전에 이런 사자 이런 있잖아요. 사자이나 예, 아니면 그냥 보이스 아니라 이런 사자 저승사자. 예, 네네네. 사자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예전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는 마음 샤머니즘이라고 그리고 이런 김치나 이런 김밥을 먹는 거, 라면을 먹는 거 이런 좀 그냥 옛날 느낌으로도 그 뭐였지? What was the main character of the movie? The main boy. Gino. 진우. Also it was showing 그 진우 가족을 보여줬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런 한복 입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 이런 그 예전 가족 문화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 이런 K-팝을 한국의 특징을 또 전통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정말 좋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K-팝 그 유명해지는 게 시작한 지 좀 됐어요. 저는 기억한 게 저는 뭐였지? 아주 옛날 K-팝 그룹스 뭐가 있었어? 엑소보다 전 빅뱅. 저는 빅뱅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처음으로 들으면서 강남스타일이라고 피스 강남스타일 그때 그 강남스타일은 얼마나 유명해도 그래도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 그 미국인 사람들 아 한국은 문화가 그렇지 한국 사람들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라고 하는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음악만 유명해졌었어요. 근데 그 like when like 2016 at that times the K-pop was getting increasing after getting some attention, but the racism was keeping for the Koreans. Like I'm so sorry, but you know, like in like America or in Europe, even in Turkey, it was like a just like oh you're Korean, so you're Japanese, so you're Korean, so you're Chinese.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 K-팝이가 유명해져도 그래도 사람들은 좀 레이시스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 근데 좀 이런 그 2020년부터 이런 BTS에서 나오는 이런 한복 입고 춤을 추는 곳이랑 이런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이런 문화를 또 조금 보여주고 우리는 이런 나라예요. 우리는 친절한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라고 하는 게 보여주면서 그냥 요즘 사람들은 아 한국 내가 알고 있어. 그냥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그냥 중국, 일본 아니라 한국 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한류 느낌을 조금 더 전통스럽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지금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보가 이런 그 한국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이런 트렌디가 잘 쓸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특징들도 조금 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한 게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진짜로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 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 이게 너무 클리셰긴 하지만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네. 이거 맨날 물어봤어요, 진짜로. 네. 한국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애들이 기억할 의지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인종차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몰랐고 존재감도 희미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부터 아마 한국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정책적으로 보면 막 김치를 막 캐릭터화 시킨다 아니면 뭐 근데 그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에는 이게 필요 없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진짜 이 한국을 유명하게 한 거는 K-팝이었거든요. 언제 제 생각에는 그 포인트가 강남스타일이었어요. 강남스타일이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유명해진 거는 사실 정부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네. 그냥 외국인들이 원해서 얘들이 선택해서 봤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국의 문화를 유명해지게 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 받아야 해요. 네. 외국인들한테. 근데 그 강남 스타일이 유명해지고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엄청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K-팝도 자연스럽게 다른 K-팝도 자연스럽게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또 그 한류 느낌을 그 잘 사용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배우들 중에서 저는 아이유는 정말 좋았다고 훌륭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K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런 있는 사랑 아니면 고등학교 사랑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 와가지고 사람들은 K-팝, K-드라마 하면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 고등학교 사랑, 이런 회사 사랑을 보여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그 아이유 나오는 복상숭아 When the Life Gives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그 When the Life Gives You Tangerine이라고 사람들 보면서 와 옛날 한국은 그랬구나. 아이유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배우면서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라가 아니라 이런 전통적인 드라마에서도 나왔다면서 외국인들 사이에도 아, 예,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냥 제가 들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도 이런 제주 사투리나 이런 문화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드라마로 한국 사람들도 좀 인기가 생기고 아 우리는 이런 사투리를 계속하면 재밌을걸 하는 마음이랑 외국인들 사이에도 아 K-드라마는 그냥 고등학교에 나오는 사랑만 아니라 이런 문화를 보여준 힘들게 살면 보여준 문화도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 드라마? I actually don't really have time to watch dramas right now, but I used to watch so many dramas years ago, and actually some of my family members, and especially for example my friend's family, so many people I know in Korea have watched the traditional K-dramas, and they actually really like them because they also show the tradition. So I definitely agree with her. I watched other traditional dramas before, and for example Hwarang, and I really liked them. I personally maybe like the traditional ones more personally. So yeah. And also I heard that my auntie wasn't a person who has the attention of the Korea because I have a niece and she was keep the show to mom like a K-pop and idols, and she was like I cannot understand you, why you watching them. And one day my niece was make my auntie watch the 그 응답하라. 네네. And after my auntie watched that, she was like, 아 이런 사람들도 우리랑 너무 비슷하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다고. 한국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착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지금은 한국이면 아, 왜 그런 사람들 계속 보고 있어라고 아니라 다른 드라마가 있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웃었었어요. 생각보다 그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기성세대인 유럽인들이나 아니면 미국인 분들이 한국의 옛날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다는 게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저희 고모부는 이제 미국인이세요. 네. 고모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네. 그 분이 혼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는 게 추노 아세요 옛날에? 추노라고 이제 유명한 사극이 있었거든요. 그 엄청 옛날 그러니까 조선시대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런 사극을 진짜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모부는 보는 유일한 코리안 드라마 장르가 이제 그런 사극 옛날에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 배경으로 근데 그게 되게 외국인들의 관심을 의외로 많이 끄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네. 타겟으로.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응답하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런 예전 사람들은 그냥 K-팝을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세대의 차이가 있어주고 이렇게 그냥 어떤 아저씨나 아주머니들 그냥 K-팝 보면서 아 너무 잘생구나, 아 목소리가 와 춤을 완전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삶은 이렇게 힘들다가 돈 모으고 아이들은 이렇게 밥 주는 이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관련된
주제가 있어야 돼요. 한국어를 알다 보니. 그래서 좀 그 전통 드라마이나 이런 그 역사 드라마이나 이런 예전 드라마를 좀 더 그 마음에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just generally speaking, I think older people tend to fall in love with more of the older stuff, Yeah. like including not just 한국, Yeah. 한국이래 사극, 근데 also including like dramas that are about like middle ages. Yeah. 그런 드라마들을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한국어니까 다시 또 다시 한국어로 돌아와서 혹시 그 아까 메르드 씨는 그 다른 언어도 꽤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몇 개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한국에서 너무 집중하고 아랍어랑 그 러시아어로 배우러 시작했었어요. 아랍어는 1년 정도 배웠다가 네. 근데 러시아는 그 러시아어로 아마 2개월 정도 배웠었어요. 그러면 4개국어라고 해야 하나? 영어, 아랍어, 한국어, 러시아어 러시아 이렇게 네 개. 네 개. 터키는 터키. 모국어라서 그냥 그래서 5개? 알겠습니다. 5개잖아요. 몇 개국어 하세요? I Turkish, English. I actually studied Spanish for 9 years in school, but since actually speaking the language and just learning on textbook is different, and especially after I came to Korea, I almost forgot Spanish. Unfortunately, I learned Korean, Russian, and also Chinese. 근데 두 분 다 진짜 많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 영어나 아니면 다른 그 국가 언어 하나만 더 해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5개국어 막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대단하세요. 지금 잊어버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네, 한국어도 잘하시고 일단.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렇게 많은 언어들을 구사하시는데 그 랭귀지마다 그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발음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아,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그거 편한 대로 한국에서 이런 그 계속 나오는 뭐였지 알아? It was keeping in the same tone. 네, 모노톤이라고. 모노톤? 네, 모노톤이요?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더 공부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토네이션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네. 성조가 없다. 네네네, 맞아요. 성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편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른 제가 판 친구들은 지금 베트남 학생이었는데 베트남을 좀 배울까? 라고 했었어요. 그 관심,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지고 근데 그 웨이브가 너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깨끗하게 그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그 발음하는지, 어떤 그 오늘을 쓸 수 있는지, 어떤 단어를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게 특징 중에서 그 말했던 처럼 it's like just keeping in the same tone. So it's more easy to realize it, which word is that, or it's more easy to realize and feel that am I writing correct? 근데 아랍어는 그 이런 좀 웨이브가 좀 있어. 맞아요. 웨이브가 좀 있고 어려워요. 어떤 것 같아요? For me, actually, since I've been learning English for a long time, I don't remember the pronunciation, the time that I'd have difficulties learning the pronunciation. But for Korean, I actually feel like not exactly, but Turkish pronunciation and Korean pronunciation are quite a bit similar comparing to the English pronunciation. Because when I see Korean people speaking in Turkish, it sounds way more natural than English speakers speaking Turkish. So when I was learning to speak Korean, because I really wanted to focus on the pronunciation because I really didn't want to sound like a foreigner that much. So
I paid a lot of attention and I watched so many K-dramas, and you know, you can actually understand the like tones, I mean the pronunciation. So for me, learning Korean was quite easy, maybe. But for example, even Spanish, maybe people will think Spanish is maybe easy, but for me, I cannot do the Spanish accent. And especially, for example, French. I really wanted to learn French, and sometimes I want to sing some French songs, but I can never do the accent. Like, so I think it really depends on like what you're used to. 네. 제 생각에 그 언어 쪽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하신 그 성조가 없는 그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를 발음하기 쉬운 이유 중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그 월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 제가 배웠던 건데 그 두 가지 언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타임 랭귀지가 있고 다른 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스트레스 타임하고 다른 걸 나뉘는데 어쨌든 간에 영어는 스트레스 타임이에요. 스트레스 타임이 뭐냐? 이제 강세가 있는 거예요. 언어에 어디에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말할 때 하나하나 다 똑바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어디는 그냥 흘려보내고 어디는 바뀌면서 의미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토네이션인 거죠. 음노지가. 근데 한국어는 그 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똑바로 발음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하셨듯이 한국어가 좀 알아듣기 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혹시 터키어도 그런 건가요? 또 하나하나 다 똑바로 발음하는 사실 토끼어도 똑같아요. 그냥 한국에 봤던처럼 그냥 보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예를 들면 KD라고 쓰면 KADI. 네. 근데 우리는 KD라고 풀어요.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고양이는 이렇게 그냥 그 어떤 German에서 나오는 이렇게 니체 네. 있잖아요. 니체라고 쓰는데 니체라고 읽어요. 아니면 그냥 그 영어에서 나오는 이렇게 Pacific Ocean 있잖아요. C는 그 세 가지 네. 다른 발음이 있지만 네. 터키어는 한국이랑 완전 같아요. 지 있고 치 있고 이렇게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그 제가 그 영어를 꽤 오래 했는데 영어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막을 켜고 봐야 해요. 네. 왜냐면 진짜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근데 같은 뭐 진짜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영국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서브타이틀을 켜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아까 말했듯이 막 이렇게 흘려 말하는 게 많고 막 어디에 강세를 두고 안 두고 막 이런 게 커가지고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한국어는 저는 볼 때 이제 막 그 자막 안 켜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그 뭐라고 가독성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게 좀 더 잘 알아듣기 쉽고 그런 것 같다 한국어가. 이거 한국에 있는 그 특징 중들 하나에서 그 의태어랑 뭐지? 의태어랑 의성어 있잖아요. 좀 노트하고 왔는데, 네네네. 그냥 그 이런 꾸르륵 그 배고프면 꾸르륵 소리 나와라고 네. 했잖아요. 나 영어로 하면 growl 해요. Like I have growl. 네. 근데 터키어로 하면 한국이랑 너무 봤을 꾸르륵 대신에 구르구르 해요. 터키어도 그렇게 해요? 구르구르 해요. 네, 배가 구르구르 해요. 구르륵 해요. 똑같아요. 아니면 그 다른 그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잠을 잘 때 이렇게 호루룩 자요. 이렇게 그 howling 그 소리는 나오는 게. 근데 그 영어로 하면 slurp라고 하는데 터키어로 하면 한국이랑 똑같이 호루룩 아니야 호루호루 자요. 이렇게 비슷한 점이 진짜 많고 이렇게 줄임말이나 이런 좀 의태어, 의성어랑 정말 점이 있어서 저는 지금 한국어를 그래서 재밌다고 네. 배워요. 아니 아까 그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터키어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어도 의성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진짜 비슷하네요. 진짜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터키어하고 다 의성어를 좀 많이 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일본어 잘 모르니까 네. 잘 일본어를 잘. 일본어 뭐 있지? 뭐 있지? 삐까삐까?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 제가 우선 일본어는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간에. 근데 영어도 의성어가 있긴 해요. 근데 영어는 우리는 보통 의성어가 있으면 뭐 반짝, 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네. 그렇게 있는데 영어는 반복은 되는 경우는 그런 의성어는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블링 블링. 블링은 있겠다. 근데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boom Yeah. 아니면 뭐 영어 고양이 소리 미야오 뭐 이런 거는 반복되진 않잖아요. 근데 네. 진짜 뭔가 언어적으로 좀 조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거 보면 비슷한 단어도 있나요 혹시? 네. 터키하고? 사실 그 느낌이 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아빠가 빠바, 그러면 엄마가 안내.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처럼 똑같은 단어들도 있어. 예를 들면 수이잖아. 물. 네네. 똑같아요. 그래서 제 약혼자가 터키에 여행 갔는데 어떤 아저씨에게 물 사고 싶었어요. 아저씨께서 물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터키어로 물은 어떻게 물어보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국어를 생각하고 수 있어요? 아저씨가 그냥 수 왔어요. 수 가져왔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아니면 그 아저씨가 한국말 알 수 있을까? 라고 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 이런 비슷한 단어들도 있대요. 혹시 아시나요? 비슷한 단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저는 터키어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과 일본어 사이에는 되게 비슷한 단어들 많은데 뭐 약속이라든지 네. 그래가지고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어 배우는 게 좀 쉽고 근데 뭐 한국인이 만약에 터키어를 배운다고 하면 그것도 되게 은근히 쉽겠네요. 조급까지 괜찮다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고급스러운 터키어를 배우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서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 한자를 비율이가 진짜 높아요. 한자 있는 단어들 너무 높았는데 이거는 초급까지 없지만 고급스러운 단어들에게 한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어에서. 근데 터키어를 배우면 한국어랑 같이 초급까지 재밌게 배울 수 있지만 좀 고급스러운 말을 배우면 우리도 예전에 아랍어를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오스만대 아주 큰 나라이주고 엠페러 해주고 그때 우리 아랍 언어로 쓰고 터키어로 발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급스러운 단어를 생각하면 좀 아랍어 많이 들어간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고급스럽게 배우는 게 아니면 그냥 초급까지 한국 사람들도 터키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려운 단어는 대부분 라틴어 그죠, 당연히 라틴어인데 이제 뭐 프랑스어. 프랑스도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되게 영어가 많이 차용했는데 거의 다 어려운 단어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제가 말했던 클리셰라는 단어도 프랑스어인데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단어에 속하니까. 왜 그럴까?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왜 타 언어에서 차용한 단어들이 왜 더 어려운 단어로 지구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힘이 좀 있는 나라들께서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터키에서 버스는 한국에도 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터키에서 오토부스라고 부르는데 버스라고 부르는데 그냥 어느 정도로 터키 정보가 이런 영어 단어들 바꾸고 싶었어요. 오늘 영어 단어들은 그냥 영어로 아니라 진짜 터키어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버스 대신에 그냥 초코둘가시게 들게 너무 길게 아니면 잘 맞지 않은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냥 영어로 계속 남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냥 한국어로도 바뀔 수 있어. 컴퓨터 대신에 뭔가 좀 바뀔 수 있어, 사실은. 근데 그냥 영국 같은 지금 언어가 인터내셔널이라서 힘이 많은 나라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사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에서 차용한 단어들.
생각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힘의 논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더 지금 현재로서 힘이 있는 나라에서 차용한 단어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힘을 갖는다? 그 단어 자체도 그렇게 보면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시각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여기에서 일본 when the Japan attacked to Korea and they was forcing Korean people to speak Japanese. 네. I heard that. 그래서 지금 그 제 약혼자 할머니가 좀 그 방문하고 있는데 때대로 일본어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할머니가 왜 이런 말 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아 그때 힘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어. 그리고 비슷하게 터키에도 제 부모님 세대에서 그냥 아랍어랑 독일어 단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달러 쓰지 아니라 그 좀 뭐 있지? 독일 돈 Euro? 모르겠어요. 유로 아니라 아니 그 제가 기억하는 거 있었어요. 네. 그치? 그 독일어 돈을 쓰고 독일어 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독일이가 진짜 강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그런 나라이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도 훨씬 많았어요. 현대에 와서도 일본어를 많이 좀 섞어 쓰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는 그 힘의 논리라는 게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어 단어들을 말했을 때 그걸 고급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저속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록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힘이 셌지만 그때 우리가 배운 그 언어, 일본어는 그렇게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막 엄청 고급 단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네, 왜 그럴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좋게 보지는 않는 그런 시선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어느 나라들 좀 그래요. 왜냐하면 I don't want to talk about politics and history actually, but you know, when the France was taking part of the Africa, they was also forcing to African people to speak French, and still yet even is the whole of the relation is just stopped, but still yet my African friends can able to speak French. Yeah. So it was like interesting for me. Why? And it was just like you know, at that time it was forcing and the country was the powerful one. So it's just a fact that even we are not, you know, has to do, but we are learning. Or we are just hearing. I'm not learning, but I'm just hearing from my parents. So of course it's like a part of the reasons are forcing, part of the reasons for, you know, like affect by the strong countries. But of course in every country it's just happening. But do you think your African friends consider French as like a good language to speak? I mean, they prefer to speak. So actually nowadays, you know, more than thinking politics is 제가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냥 그런 생각만 있어요. 왜냐하면 if I hearing and learning one more language more easily, it's affect to my career. So it's just you know, like of course the history is not good, but for now I have to focus on reality more than thinking emotional. Because when I think 그 사람들 이런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프렌치 언어를 배우를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픈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좀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냥 그 언어를 쓰면서 아프리칸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프렌치도 쓰면서 좀 어떤 좀 더 대상 회사에서 취업할 수 있어. 그냥 조금 더 리얼리티. 우리 세대는 좀 더 이모셔널보다 좀 더 리얼리스틱 생각하는 게 좀 많아서 뭔가 하나의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거니까 도구 그러니까 툴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네. 뭔가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할 수 있으면 사회 진출이 더 쉬워지고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혜택 같은 베네핏이 있으니까 just benefit.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있다면 쓰고 없다면 그냥 배우는 게 필요 없어. 그런 무슨 대화를 하지? 사실 저도 이거 하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갑자기 아니면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인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봐. 뭐를
이제 여기 외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인한테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건 왜 이러는 거야?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인은 왜 이러냐 아니면 뭐 이런 When you say suddenly like that, I cannot think about any questions. Suddenly my blank.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국제 커플이시니까 남자친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맞아요. 아. 한국 남자의 좀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재밌는 거 좀 뭐 있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건 사실 그 우리 투자랑 관련된 거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이런 좀 높임말도 있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좀 행동도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핸쉐이크하고 안녕 가세요라고 했더니 아무튼 뭐하냐 지금 그냥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안녕 가세요 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 이런 그 안 좋게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내 여자친구 외국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도 이런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서 그런 그 특징을 이렇게 외국인 한국인 특징이 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그 나이 많은 분들 옆에나 이렇게 자기가 터키에 왔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생기는 그 행동이나 저도 놀라요. 자기도 놀라요. 놀려 있어요. 이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핸쉐이크 하거나 이렇게 손을 잡거나 이렇게 안녕 가세요 아니면 처음 만났으면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당연히 봤는데 한국 문화에는 봤는데 그래도 좀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도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는 게 그때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 끝에 핸드쉐이크 하셨는데 네. 한국에서 핸드쉐이크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아까 저 부른 호칭도 선생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이라고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들었어요. 우리는 친구 사이 아니니까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좀 이상할까라고 했더니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like respectful and good relationship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맞긴 한데 그게 엄청 존칭이에요. 네 들었는데 그냥 like how can I call you? 그래서 약간 제가 느낀 게 되게 올드패션하구나. I like this kind of culture actually. You know, if I don't know you, like it's nice to call you like 선생님. Like because I don't know you or relationship is not too close as much as I can call you as your name. So just I think I like that culture of Korea. So 아주 옛날에 터키에도 있었어. 그죠? 이렇게 호장이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호장 어떻게 교절하지? 이것도 선생님이에요. 그냥 이름은 모르지만 사이는 모르지만 그냥 불러야 되니까 그냥 이런 I respect you and I'm calling you like respectfully and kindly.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가게 같은 데 갈 때 종업원을 부를 때도 막 저기요 이렇게 안 부르고 보통은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런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거죠. 사장님. 네,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는 건 좀 존칭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네. 왜냐면 그 사람의 기분은 그렇게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라 불렸을 때 일단 나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되게 존중이 감김 좋습니다. 그 혹시 정말 짜르시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짜르시는 Actually, 네. many people have really hard time telling my name, so I'm used to it. When she said about the handshake, I remember that I have really hard time with that as well. Because when I'm going to like 인사할 때, if I'm going to like do like this, the Korean way, or like hey, or it's so confusing. Like
who to like. Of course, for example, when you're talking to like someone higher than you, of course you're going to do like this. But what if your friend? But because sometimes my friends do like this, but sometimes they do like this, and sometimes like they do like this, but I do like this. So it's so confusing. 맞아, 그거 근데 한국 사람들도 되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we have a lot of awkward moments like that when we're like departed from each other. We don't know how to properly greet each other, so sometimes we try to bow when yeah. So that's why I really like the handshaking. You know, I don't know, do you know the handshaking of meaning? But it's showing that 그 아주 옛날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핸쉐이크 하는 게 제가 손에 칼이나 이런 끈이나 그런 거 없어. 제가 안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랑 안전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보여주는 거였어요. 제가 안전한 사람이고 너랑 이런 안전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근데 사실 터키에서도 모두 사람들 핸쉐이킹 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이거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냥 핸쉐이크는 저에게 제 생각으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I wa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 and I'm thinking positive about you. But our side, our relationship is not close as much as you be next to me. So keep your distance, but I wa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 So it's showing the distance and showing my like kindly, friendly heart. So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새로운 한국 친구랑 만났는데 그냥 책상 옆에 온 친구에게 그냥 전 반가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I'm not older than you, or I'm not like your boss. Why you handshake to me like this? And I'm showing my respect to you. Like, should I, hey, what's up? Like, we are not close that much, but I want to showing that like I'm having good relationship with you, but keep your distance. We are not that close. 저는 설득됐어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애매하게 그냥 막 어떻게 끝낼 바에는 확실하게 딱 이제 핸쉐이크로 뭔가 끝내는 그게 진짜 나쁘지 않고 사실 미국인들도 핸쉐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남자끼리 만났을 때 미국에서 남자끼리 만났을 때 핸쉐이크를 엄청 펌하게 해요. 그래서 펌하지 않으면 힘을 보여준 것도 있고 펌하지 않으면 얘는 믿으면 안 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때 어렸잖아요. 근데 막 나이 더 많은 어른들하고 했는데 핸쉐이크 할 때 엄청 세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리는데.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이게 핸쉐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놈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탁. 그런 문화 터키에도 있어요. 그 남자들 사이에 특히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하면 그 시아버지들이 보통 내 딸이랑 결혼하고 싶구나 라고 힘이 주면서 그냥 warning 그냥 내 딸 잘 봐 그냥 안 하면 내 힘을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 재밌는 거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거를 제가 뭐 한국인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웨스턴 컨트리스들에 비해서 뭔가 그렇게 힘을 showing off 하려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세다 아니면 뭐 사실 한국이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덜 마초스러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나 아니면 뭐 친구도 있을 때 막 내가 너보다 더 세, 막 이런 거를 굳이 막 이렇게 사실 그 새의 힘을 보여준 그 의미가 아주 옛날에 이렇게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이런 어떤 사람은 모습이나 행동이나 그 손을 어떻게 쓰는 데에 따라 얼굴을 어떻게 보는 데에 따라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이런 손 잡고 핸쉐이크 하는 게 그 새는 그 힘을 세게 보여주는 거 그냥 좀 예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Can I take your hand?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그 like introvert 사람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서 more social person is holding like that. So 나 핸쉐이크 하면서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좋아해요. 그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하면 심리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핸쉐이크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unconsciously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한국어로 무의식적으로 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핸쉐이크를 하면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요. 상대방의 냄새. 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런 게 과학적으로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이렇게 핸쉐이크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숭이들처럼 뭔가 서로의 막 냄새를 동물들이 막 서로 예를 들어서 개들이 막 보통 이렇게 서로의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실 그 사람들도 그걸로 뭔가 이 사람이 아픈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좀 긴장하고 있나 이런 거를 후각으로 어느 정도 인지한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그건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 그냥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심볼 있는지 네. 알고 있는데 이런 냄새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네. 말 돼요. 왜냐면 그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소셜 동물이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메타포일 수도 있는데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막 그런 뭔가 그 불안의 냄새가 난다 아니면 뭔가 너가 I can smell your fear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다.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좀 미치는 에너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에너지도 있고 뭐 호르몬적으로도 뭔가 그런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그 핸식으로 네, 썼어요. 인사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핸쉐이크 터키에는 그 인사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보통 여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안아주고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처음 만났어, 제렌이랑. 그럼 그래도 안아주고 있어요. 안녕 반가웠어요 라고 하는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좀 여자들 사이에도 좀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보통 그냥 머리로 인사하고, 근데 남자들 사이에도 좀 핸쉐이크 하거나 그거 있어요. 남자들 지나면 보세요. 이렇게 해요. 하셨나요? 이거 머리를 네, 머리를 이렇게 왜요?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like I understand you, like you're similar with my mind. So I'm showing you, I'm making my neck and head closer to you because I trust you. 좋다. 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보통 인사를 할 때 손 잡고 이렇게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어깨를 Because If you make to someone closer, you're betting your life, you know? If someone has a like knife on her hand, like when you be hugging, it can be damaged, or when they holding and make it close, it's so easy to kill, you know? 네. Yeah, but it's showing that I'm betting my life because I'm thinking you're safe. I'm making you that much closer to me because I trust you. So I hope you can care about that too.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까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죽은 비율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하면서 좀 사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이 칼을 껴주면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오는 사람은 갑자기 칼을 주면 우리는 다 죽어. 한국 사람들도 안전한 것 같아요. 인사하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게 서양인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은 서로의 그 디스턴스라든지 아니면 서로 터치하는 거, 개인의 스페이스,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개인의 영역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미국인들은. 그래가지고 누가 막 뒤에서 툭툭 치는 거 이런 것도 그 미국인들은 되게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툭툭 치면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그런데 되게 반대예요. 그래서 누가 툭툭 치거나 이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길가를 가는데 제가 뭘 떨어뜨렸어요. 지갑을 떨어뜨렸어. 근데 그러면 다른 막 뒤에 보던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뒤를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관대한데 이상하게 인사할 때는 서로의 그 터치나든지 아니면 그 디스턴스라든지 이런 데 되게 예민하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터키는 어때요? 터키는 서로의 그 개인의 영역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좀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사장 아니면 좀 버스 같은 거 없다면 그냥 사이가 없어요. 우린 보통 그냥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앉고 있거나 이렇게 핸드쉐이크하거나 이렇게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여기 앉으면 소파에 앉으면 그 가족끼리 이렇게 좀 스페이스가 있게 앉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좀 힘을 보여주고 좀 like distance 넣으면서. 왜냐하면 이런 distance 놓는 게 그 사실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Like it's my place. Like you're not able to enter it.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근데 터키에서 요즘에는 좀 아주 옛날 말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앉고 이렇게 교수님하고도 같은 소파에 앉아서 그냥 핸드쉐이크도 하고 이런 좀 더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우리도 사실 제렌이랑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데 친한 친구처럼 사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 만나도 그냥 같이 앉고 여기 앉아 라고 하고 앉거나 그냥 아니면 그 이렇게 헤어지면서 안아주고 그럼 잘 가 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터키에서. 그래서 좀 사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두 분은 이제 한국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뭔가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의 영역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막 타면 이제 자신만의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워낙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런 측면인데 혹시 두 분은 그 자신의 개인의 영역을 침범당해서 뭔가 불편했다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저 있어요. 있어요? 네. Actually, in Seoul Fashion Week, you know, many photographers take pictures of you without asking. 네네. At some point, I think it's okay because Seoul Fashion Week is like an event kind of for that. But one time, one photographer who is like at least 10 years older than me came up to me, and normally he took pictures with his camera, that's okay, but then he came up with his cell phone and said, can you take your selfie for my phone? And then I said, okay, I took the picture, but then he said like, oh, can you do like this?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I was like, but I did it. But after that, he wanted to take picture together. But you know, actually, in Korea, for example, when they're hugging, they don't actually hold you like this. Yeah. They just keep it like this. But this guy, he was like so close to me when taking the picture. I felt super uncomfortable while taking that picture. 한국인이었어요? Yes. 한국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Yes,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that was what I was so confused because that was the first time happening. About the distance, I feel safe in Korea. Yes, normally I feel Like people, safe. I don't know, like they really feel more safe. Actually, you know, when I'm thinking it's gonna be friends, of course we make the spaces more closer. But the person, 그 터키에서 그런 터키 남자랑 한국 남자를 피하면 이것도 좋은 점 있다고 생각해요. 터키 남자는 그냥 휴대폰 번호 그냥 물어보고 싶으면 너무 가까워져요. 내가 싫어요. 좀 가세요 해도 이런 좀 제가 불편한 대로 이렇게 좀 가깝고 아니야 그냥 좀 주면 안 될까? or like 좀 친하고 싶은데 제 디스턴스가 좀 오버하다가 제가 그 여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길에 보니까 그냥 당신은 좀 제 스타일인데 좀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물어봐도 좀 디스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냥 한국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좀 안전한 마음이 있어요. 보통은 되게 안전한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one of the safest countries in the world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방금 제네 씨가 막 그 말한 그 경험은 어떻게 제가 뭐 죄송하다. 네, 좀 죄송하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네 진짜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시면 꼭 신고하세요.
진짜 근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But that doesn't happen normally. I lived in Korea for a year, and that happened only once. And except that I feel really safe in Korea, so I think that's okay because every country, of course, has like some good people and bad people, and Yeah. you cannot really change that. 그렇죠. 뭐 어느 나라에 가든 무조건 또라이가 있죠. 네. 네. 근데 이건 뭐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라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진짜로. 완전 좀. 그냥 어느 길에서 갔다가 네. 그냥 신용카드가 되게 안 많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그냥 한국이랑 일본 밖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냥 신용카드 들어주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에서 있어요. 그런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는 빌런이라고 하거든요. 빌런.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가 빌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1호선이에요. 1호선 아세요? 1호선. 그 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1호선에서 빌런들이 하는 행동들도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다른 미국에 비해서는 네. 뉴욕 지하철 막 이런 피할 수도 없어요.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우리나라 뭐 해봤자 뭐 단수 들고 다니면서 뭐 머리 때리고 이런 건데 걔네들은 청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한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Because I live in Songdo, every time I come to Seoul, I need to take the 1호선. So I always see like some interesting people there. Today I saw one guy, 아저씨, and he was trying to sell something. I was like, no, I didn't see you. 네. 1호선은 좀 서프라이즈 박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랜덤 박스, 서프라이즈 박스. 1호선은 엔터테인먼트 프리로 이렇게 제공하는 네, 그러고 그냥 호선마다 좀 레벨이 좀 바뀌고 있어요. 아 그러네 진짜 뭔가 등급이 있는 건가? 근데 1호선, 2호선은 별로 없는데 2호선 좀 2호선은 보통 그냥 학생들 많고 그렇죠 학생들이 많으니까 현재 세대가 좀 근데 1호선도 사실 학생들이 많긴 해요 1호선도 대학교도 진짜 많이 지나갔거든요 어쨌든 근데 1호선 저도 맨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1호선에 뭐 많이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막 되게 많고 싸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계속 탈 때마다 누군가가 계속 싸우고 있어 뭐 핸드폰으로 싸우고 있지 아니면 막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둘이 싸우고 있든지 재밌는 일들 좀 생겨요, 사실. 아니, 지하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뭔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 일정 시간 동안 갇혀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분자들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뭔가 리액션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하철도 워낙 사람이 많이 타고 또 갇혀있다 보니까 그런 해풍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시간 됐지? 2시간 7분. 2시간 7분? 여기까지 할 것 같아. 너무 제가 오래 잡아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같이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다른 콘텐츠도 같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씩 하고 끝내시죠. 네. 그러니까 뭐 나 한국어를 어디까지 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는 목표, 최종 목표도 궁금하고 나에게 한국이란 약간 이런. 나에게 한국에. 그거보다 그냥 그러면 한국어보다는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씩만 말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n you say English? 네, so what's your final objective in the time frame that you're staying in Korea? What do you want to achieve? I want to socialize, I want to make Korean friends, I want to learn how local people live here, and I don't want to just live as a foreigner here. 친구를 더 많이 만들고 그 좋은 목표죠. 저는 앞으로 그냥 우리 아기에게 그냥 제 엄마는 외국인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줄지 말도록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냥 as much as my child will not say like, oh, my mom is Korean, my mom isn't Korean, so I don't know. 네. 하는 게 만들지 말도록 그냥 배우고 싶어요. 좀 더 문화도 한국어도 그냥 사람들이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없이 편한 대로 모든 말 할 수 있게 배우고 싶어요. 이거 한국이랑 저에게 두 번째 집이에요. 그냥 두 번째 우리나라예요. 그냥 제가 모르게 무의식으로 그냥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한국 사람들께서 저는 감사하고 싶었어요. 두 분 다 너무 제가 응원하고 항상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한국에서 또 성장을 하시고 살아가는지 앞으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